안녕하세요. 경기도 동물보호과장 이은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경기 반려동물 입양 문화 행사를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 등록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도미견 나눔센터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당개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개농장 실태조사, 도심지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하여 동물 생명 존중과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반려동물 이제부터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2020년) 경기도 동물보호, 동물복지 정책 퀴즈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죠? 네, 너무 어려웠어요. 2부는 제가 살짝 봤거든요. 정말 살짝? 또 어려워요. 네, 또 어려운데, 네, 그래도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전에요. 두 분 질문 좀 해볼게요. 혹시 현기님은 두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자주 가세요? 네, 저는 집 근처에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보통 놀이터를 가게 되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하고 가세요? 일단은 가게 되면은 평소에는 줄 산책을 항상 하게 되는데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줄을 풀고 마음껏 애들을 끼워놓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애들이랑 오늘 좀 재밌게 놀 수 있겠다 하면서 가는 편이에요. 네. 저희 집도 반려견이 있는데 저희 집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장난감이 많으냐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 많이 오느냐 아니면 정말 넓어서 엄청나게 뛰어다닐 수 있느냐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뛰어다닐 수 있는 데를 가요. 저도 무조건 넓은 쪽으로 네. 넓거나 친구가 많거나.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이 하루에 평균 정도 최소 30분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산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산책은 산책일 뿐 운동은 아니거든요. 달려 해야 돼요. 네. 달려 그렇죠. 막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줄 없이 뛰어노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연구 결과에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줄 없이 뛰어놀았을 때 강아지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참 신기한 게 놀이터 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맞아요. 알죠?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 맞아요. 너무 똑똑해요. 네. 그렇죠. 놀이터가 그래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반려견 놀이터는 모두 몇 군데가 있을까요? 서울은 아는데. 갑자기 훅 들어가죠 문제가. 서울은 아는데. 힌트는 30개 이하입니다. 그런 게 이하면은 집 근처에 일단 한 3개가 있는 건 알고 있고. 여기도 많다. 여기도 진짜 많다. 네, 30개 이하예요. 20개 이상이고요. 네. 네. 아 이건 딱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어렵다. 맞아요. 네, 25개도 이하입니다. 이제 좀 쉬워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어쩔 수 없다. 네,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24개. 정답입니다. 기쁨의 세레머니. 애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애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 너가 이래서 안 갔구나. 미안해. 엄마가 그랬어. 도망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미안해. 엄마가 흥분했지? 정답은 24개입니다. 그리고 올해 4군데가 더 오, 네, 좋다.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를 가서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놀아! 이러면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놀이터에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면서요. 많죠. 네. 엄청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가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끼리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끼리 뭐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분들이 저도 많이 보는데 아까 방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피 마시고. 네, 커피 마시고 핸드폰 보고 너는 너 놀아라. 나는 나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볼란다. 아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시는 또.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네, 우리가 키즈 맞아요. 카페를 가도 이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도 보호자로서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지 사고 나지 않을지 유심히 지켜보잖아요. 주위에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꼭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좀 이제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강아지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강아지들 중에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유 공격성 보이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 줄 때도 우리 강아지 괜찮다고 해서 막 너무 그냥 막 다른 아이들 같이 주고 이러다가 맞아요.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약간 이제 요주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강아지가 조금 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하네스에다가 짧은 줄 같은 거 하나만 연결시키고 풀어서 놀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애들이 이제 잡으러 가면 도망 다니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 어디 가서 문제 행동 보이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드래그 라인이라고 해서 짧은 줄을 하나 연결시키고 풀고 너만 건 놀아.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컨트롤이 잘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보호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호자가 지켜야 될 예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먼저 다가오는 강아지 아니면 다른 강- 예뻐 이렇게. 네. 그냥 저기서 잘 놀고 있는 아이 이쁘다고 막 가가지고 만지려고 한다거나 이러는 것도 조금은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강아지들이 또 알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는 거 이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간식 주는 거. 네. 그리고 요즘 뭐 놀이터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에서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설 놀이터 그리고 산책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요즘 비료, 유박 비료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거 먹으면 죽어요. 무지개 다리 건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네. 이런 뭐 화단에 이런 거 많은 거 있을 때는 친구들 쓰거든요. 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서 요즘 또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그만 한 3, 4살짜리 어린아이 데리고 놀러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강아지도 다 컸으니까 얘네 다 커도 3, 4살이거든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눈을 떼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럴 때면 안 됩니다. 네.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네. 네. 3살이야. 3살이에요. 얘네가 뭐다 커도 15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사람으로 보면 3, 4살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살이야. 네. 3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터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이 놀이터에 대한 퀴즈 네. 나가도록 해볼게요. 혹시 이번에는 두 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OX 퀴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자,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6학년은 반려견 놀이터에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초등학교 6학년. 네, 6학년. 6학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네, OX인데요. 이제 보호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만. 만? 네, 만. 그러면은 자, 만 했습니다. 자, 이번엔 쉽죠? 네, 네. 금방 빨리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X.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처음이지 않나요? 두 분 동시에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이런 처음입니다. 거는 네. 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돼요. 네. 이런 문제. 그쵸. 이건 상식이죠. 네, 정답 X였고요. 13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 입장을 해야만 들어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주의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주의사항 어떤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패티켓도 지켜야죠. 똥. 네, 그쵸. 똥. 오줌은 뭐 그렇겠죠. 네. 똥. 네, 네. 배변 봉투. 맞아요. 자기 똥은 정말 네. 자기가 치워야 자기 똥은 자기가 네. 치우고. 네, 잘 치워야 되고 네. 항상 뭐 이제 위험한 물체들 들고 다니지 않게 조심하고 그리고 소형견과 대형견을 조금 구별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잠깐 우리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에 덧붙이자면요, 반려견 간의 충돌 시에 격리장의 격리 또는 퇴장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마개를 하고 입장할 수 있는 반려견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반려견이나 아니면 중성화를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숙회 같은 경우는 입장이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접종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죠. 아, 네, 뭐 광견병 같은 것도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접종이기 때문에 네. 꼭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뭐 종합 백신이나 이런 거는 꾸준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강아지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질병이 있는 게 여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사나운개 포함해서 등록하지 않은 그쵸. 가장 중요한 동물 등록하지 않은 개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맹경 같은 경우는 입장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 네, 교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육 어려워요. 네. 하려고 하는데 이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하려고 하다가 간식 가지고 앉아 요거까지밖에는 잘 못하고요. 네.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다예요. 네. 네, 그게 노력하는 교육의 다인데 사실 설수의사님 작년에 굉장히 많은 경기도 안에서 또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작년에도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거나 아니면 좀 많은 정보들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많아서 네. 다 꼽을 수가 없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요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산책하다가 사람이나 강아지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분리불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 식분증, 뭐 강박 행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분리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불안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나의 마음을 고쳐먹거나 항상 같이 다니거나. 그렇죠. 네. 분리불안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보호자분들의 불안한 마음은 강아지들한테 그대로 전이가 돼요. 얘네들은 이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황 그리고 우리의 표정 그리고 심지어 냄새 뭐 이런 걸로도 우리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면 강아지들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엄마가 말을 안 해줘도 엄마 표정이 안 좋다거나 엄마의 행동이 뭔가 불안하면 애기들도 불안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문제 행동이 생기거나 그래도 보호자가 우선 이걸로 다 해결이 되진 않지만 보호자가 최대한 침착하고 이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아이들도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평온하게 네 참 마음을 편해 보인다. 오늘 참 평온해 보인다. 이제 더 평온해 보이는데. 너무 평온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 관한 문제로 세 번째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 경기도는 반려동물 교육에 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하죠. 네, 교육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할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요. 이거를 힌트를 제작진에서 저 알아서 그냥 힌트를 주라고 하셨는데요. 힌트도 어려워요. 이걸 도대체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요. 뒤에 천 단위가 또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6억 5천 이하입니다. 네, 우리 사진 찍을 때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하나, 둘, 셋 김치 하면 손가락을 몇 개를 들죠. 네. 네, 아유, 이거 힌트 이거 여기까지. 천이 네, 6억 5천 이하고요. 네, 오케이. 네, 김치, 네, 괜히 치즈. 6억이 나왔을 것 같진 않으니까. 네, 6억 5천 이하입니다. 김치, 네. 자, 정답. 힌트를 드렸는데 네네. 되게 민망하네요. 정답 하나, 둘, 셋. 6억 2천. 힌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똑같이 알아들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정답은 6억 2천만 원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거. 맞아요.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찾아서 사실 이거는 도에서 해주는 거고 그렇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료로 또 네. 신청하시면 입장해서 네네네. 네. 무료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수사님도 저도. 만나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기회가 되면은 네. 저도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가지고 잘 이용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고민만 집에서 하지 마시고 네. 유튜브만 찾아보지 마시고 네, 네. 직접 현장에 가서 네, 이런 문화센터 문화교실을 통해서 또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아까 말씀을 네. 드렸어요.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게 테마파크 안에 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실까요? 좀 수영장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 강아지 수영장 이런 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어질리티 같은 거 애들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문화센터나 보호시설, 추모관, 캠핑장 네. 캠핑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완전 캠핑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애들하고 캠핑 되게 자주 가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뛰어놀기도 네. 하고 그쵸? 반려견 전용 캠핑장들이 또 비용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데 테마파크가 있으면 좀 더 마음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 캠핑장은 정말 적극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또 만약에 테마파크가 있다면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을까요, 소희사님은요? 저는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교육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 교육 말고요. 네. 사람에 대한 교육적인 면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 그리고 뭐 개에 대한 이야기들 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 친구들도 약간 견학오고요. 네, 견학 가서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이런 소중한 것들 그리고 얘네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장난감이 아니고 이래야지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더 좋은 이 반려견 문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그리고 조금 더 키우고 있지만 네, 잘 모르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이 빨리 더 많아져서 아까 원하시는 거 네. 캠핑장 저도 너무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반려동물 창업 지원에 관한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요 반려동물 창업에 관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3년 이내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 규모는 20명이고요. 네, 20명에게 4억 5천원의 네,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 분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한 명당 최대 네. 근데 이건 딱 떨어져요. 힌트 드렸어요. 딱 떨어져요. 1,000만 원에서 5까지. 딱 떨어져. 5천. 5천.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그거는 뭐 하나, 보통 이런 거는- 네, 그 네. 정도입니다. 네. 하나, 둘, 셋. 4천? 더 깎을까요? 원래 보통 이런 건 3천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나왔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걸로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홍보 마케팅까지도 또 이 금액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 예비 창업자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요,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으로 수입 대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요, 도내 반려동물 용품 및 사료 등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총 54개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고요. 좀 어렵긴 한데. 실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몰랐던 내용들 사실 뭐 외우진 못하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정말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이런 사업과 좋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퀴즈쇼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몰랐던 것들, 이건 내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유익하고 알찬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동물보호 동물복지 정책 퀴즈쇼,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함께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사랑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